동기강화 면담의 대화법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정보 제공하기와 조언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코치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돼, 우리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돼, 그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험 볼 때 이런 컨설팅적인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떨어져요. 근데 우리 동기강화 면담에서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행동 방식을 익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알면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리더들도 잘못된 행동을 되게 여러 차례 이제 답습을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행동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보 제공하기와 조언하기라고 합니다. 동기강화 면담은 이게 꼭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았을 때 이 정보 제공하기와 조언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십 전문가가 만약에 이제 코칭을 한다. 저 같은 리더십 전문가가 이제 코칭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이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독 치료하시는 그 동기강화 면담 쓰시는 분들도요, 다 중독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마약을 끊고 싶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럼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약을 먹으면서 어떤 식으로 뭐 요양을 하면서 어떤 방식을, 거기에 전문성이 엄청나게 있죠. 그것도 엄청나게 연구 많이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동기강화 면담을 했을 때 그 전문적인 새로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제공하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예,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 합니다. 이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꽤 마음에 들어요, 코치가. 그래서 저 사람이랑 하면 뭔가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함께 일하시는 구성원들도 상사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 부장님 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런 조언이라든가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요청을 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뭐 이런 책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조금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요것과 관련된 어떤 연구 결과를 조금 안내를 좀 드릴까요? 제가 다른 회사에서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해서 변화를 좀 많이 만들던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려도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나 조언을 제공을 했을 때 이거를 선택해서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그거는 클라이언트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율성 지지가 하나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코칭 세션이 이제 있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뭘 하기로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시간에 그거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거 하셨어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대부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안 한 이유를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변화대와 유지대와 이제 얘기할 때 왜 안 했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왜 안 했는지 얘기하면 거기서 자기가 이유를 막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설득이 돼요. 그냥 까먹었거나 뭐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그걸 좀 미뤄두거나 아직까지 약가 감정 상태에 있어서 이걸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걸 왜 안 하셨어요?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뭐 아니면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안 했냐고 이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확인도 안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기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예, 내가 이 사람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든 안 하든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들은요,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거를 이제 해냈다라는 거죠. 배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그 클라이언트 컨설팅을 하는데, 코칭을 하는데, 그분은 한 번도 자기가 그걸 했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와 제가 조언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걸 했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피드백이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회사에서 리더십 평가를 받았는데 이 5번의 코칭이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그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걸 거의 다 하셨어요. 실제 생활에 하셨어요. 근데 했다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좋아졌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저한테 이 정보와 조언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땠어요, 저땠어요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좀 구해야지. 이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그 코칭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지기만 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선택을 해서 하는 자율성을 지지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새로운 방식을 익힐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하고 조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런 거예요. 동기강화 면담은요. 칼 로저스가 하는 비지시적인 내담자 중심의 상담 접근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를 합니다.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이 동기강화 면담이 그 칼 로저스의 아름다운 정신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되게 많이 이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절대로 뭐 숨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져왔다라는 걸 굉장히 뭐 많이 이제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접근법은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해줘요. 어떤 걸 하든지 다 수용을 해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중독을 이렇게 그냥 계속 담배 피려고요. 계속 술 마시려고요. 그럼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면서 수용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기강화 면담은 뭐냐면, 그렇지, 오죽하면 그렇게 됐어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왜 이런 전문 분야가 생겼겠어요.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끊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 어떤 가야 할 방향성이 있어요. 동기강화 면담의 프로세스는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을 멈추는 거고요.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이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명백한 방향성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우리가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이 사람이 바뀌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옛날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분이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저 사람이 하기 싫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고서는 어떤 열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통찰을 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예,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코칭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동기강화 면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스타일 얘기를 할 때 따라가기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안내하기, 우리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웬만하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반발 앞서서 반발 뒤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왈츠를 추듯이 나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공학 면담은요. 다른 근거 기반의 임상기술 및 접근법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코칭을 할 때도 리더십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론이라든가 연구 결과라든가 또 심리학, 뭐 교육학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 동기강화 면담은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 치료한 사람은 중독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전문성과 이 동기 면담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 사람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지 이제 이 사람의 병이 뭐 이를테면 완화가 된다라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도 다른 어떤 증명된 건강을 좋게 하는 그런 방식과 동기강화 면담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 접근법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